이번 영상에서는 Length-Based Curriculum Learning for Efficient Pre-Training of Language Models라는 2023년에 출판된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코이치 나가츠카라는 사람이 일저자가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New Generation Computing이라는 저널에서 2023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논문이 사실은 2022년에 초반에 서브미션이 되었는데 엑셉이 거의 한 9개월 뒤에 되었고요. 저널이 원래 이렇게 좀 프로세스가 느린 편이죠. 그리고 그 해 12월에 이제 출판이 온라인으로 되었다가 2023년에 비로소 이제 이슈 넘버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논문의 제목에서 주목을 해줘야 할 부분은 이제 커리큘럼 러닝이랑 그리고 efficient pre-training인데요. efficient한, effective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efficient한 pre-training을 위해서 커리큘럼 러닝을 한다. 그리고 그 커리큘럼 러닝이 그냥 커리큘럼 러닝이 아니라 length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인풋으로 들어가는 length를 기반으로 해서 커리큘럼 러닝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이 논문은 랭귀지 모드, 언어 모델의 사전 학습이, 프리트레이닝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을 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솔루션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Architecture Based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모델의 구조를 수정을 하는 것이에요. 모델 구조를 수정함으로써 파라미터들을 개수를 줄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프리트레이닝에 들어가는 시간,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Task Based라고 하고요. 이것은 그 모델이 어떤 것이건 상관없이, 물론 모델의 디펜던시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델 자체, 모델 구조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오브젝티브 펑션을 잘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새로운 로스를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도 어쩌면 이 타스크 베이스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셋 베이스드입니다. 데이터셋 베이스드는 모델의 구조나 혹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아니라 데이터, 그러니까 학습의 재료라고 볼 수 있는 프리트레이닝 example들을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커리큘럼 러닝이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이제 집중해서 다루게 되겠고요. 이 커리큘럼 러닝이라는 것은 트레이닝 샘플로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학습할 때의 그 순서, 오더를 조정하는 그런 기법에 대한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의 그 구성이 달라지게 되는 게 아니라 학습 데이터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 학습 데이터의 순서, 오더를 수정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efficient하게 convergence를 이룰 것이다. efficient하게 학습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화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커리큘럼 러닝에 대한 개요도가 되겠고요. 파란색 네모가 보시다시피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커리큘럼 러닝의 주요 된 두 가지 컴포넌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는 보시다시피 difficulty measure, 난이도를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오리지널 데이터셋들을 구성하는 각 샘플들 혹은 각 인스턴스, 데이터 인스턴스에 대하여서 difficulty를 측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난이도 측정을 마치고 나면 각 데이터 인스턴스들을 난이도에 따라서 쭉 정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쉬운 거에서 어려운 순서대로.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두 번째 컴포넌트인 트레이닝 스케줄러라는 놈에 의해서 그 어떤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모델한테 학습을 시킬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 트레이닝 스케줄러라는 놈이 해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학습을 해야 될 그 대상들을 처음부터 다 학습을 하면 오히려 지금 이 모델의 초기 수준에 있어서는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의 수준에 맞는 해당 모델의 현재 수준에 맞는 데이터들을 이제 제공을 해줌으로써 점차적으로 그 난이도를, 그 레벨을, 디피컬티 레벨을 올려가면서 이제 페이스 조절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디피컬티 매저를 통해서 각 데이터 인스턴스들에 대하여서 난이도 순으로 정렬을 먼저 해둔 채로 그것들에 대해서 트레이닝 스케줄러를 통해서 레벨 바이 레벨로 학습을 할수록 도와주는 이런 기법을 그냥 커리큘럼 러닝이 아니라 좀 세부 종류로 본다면 디스크레트한 커리큘럼 러닝, 디스크레트 커리큘럼 러닝 기법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고요. 이와 상대적인 컨티뉴어스 커리큘럼 러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그림에서 표시하고 있는 디스크레트 커리큘럼 러닝에서도 이 이터레이션이 계속 도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계속 이 트레이닝 스케줄러에 의해서 반복되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커리큘럼 러닝에 의한 그 이피션시의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스케줄러가 만약에 이 easy to hard 방식으로 이제 진행은 되는데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 그 레벨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셋을 완벽히 다 마스터할 때까지 진행을 한 다음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 레벨에 해당되는 데이터들도 완벽히 마스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이 바로 베이비 스텝스라고 일컫는 방식이 되겠고요. 게임에 이것을 비유한다면은 스테이지 1에서 존재하는 모든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또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아이템들 같은 것도 모조리 다 찾아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 각각의 그 스테이지마다 해결해야 될 필수적인 것들만 빨리빨리 다 달성을 하고 게임을 진행을 했을 때 훨씬 빨리 게임을 다 끝까지 마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충실하게 스테이지 바이 스테이지에서 혹은 레벨 바이 레벨에서 각 레벨을 충실하게 다 마스터를 하고 넘어가느냐 혹은 적정한 시점에 빨리빨리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논문에서는 베이비 스텝스 방식이 아무래도 그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이피션트하게 베이비 스텝스에 비해서 더 이피션트하게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할 수 있는 디스크레트한 커리큘럼 러닝 방식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논문의 프로블럼과 솔루션, 컨트리뷰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프로블럼은 랭귀지 모델의 efficient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솔루션은 디스크레트한 커리큘럼 러닝 메소드를 새롭게 제시하는데 그 방식은 다이내믹하게 디피컬티 레벨을 이제 스위치를 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레벨 바이 레벨에서 레벨을 완벽히 다 클리어를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이쯤 하면 됐다 싶은 그런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이쯤 하면 충분하다 싶은 어떤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 레벨로 빨리빨리 넘어가겠다.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디피컬티 레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또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인데 각 인스턴스에 대한 디피컬티 레벨을 입력으로 주어지는 문장의 길이, 인풋 랭스를 기반으로 해서 디피컬티 레벨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정리하자면 우선 첫 번째는 이 인풋 랭스에 기반을 한 커리큘럼 러닝 메소드를 우리가 새롭게 제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풋 랭스에 의해서 그 디피컬티 레벨별로 잘 이제 그 솔팅을 이제 하겠죠. 앞장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솔팅을 잘 할 거예요. 디피컬티 매저에 의해서. 그러면 그에 대해서 트레이닝 스케줄러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트레이닝 스케줄러를 새롭게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적정한 시점에 그 레벨을 스위치하게 될 것인데 그 다이내믹하게 이 스위치를 하기 위한 트레이닝 스케줄러를 새롭게 제시를 하게 되고 이때 이 스케줄러에서는 페이싱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서 이 스케줄러를 그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페이싱 펑션들로는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 square function이라는 것을 새롭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마지막 세 번째 컨트리뷰션은 이 논문에 실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실험을 통해서 비교적 낮은 레벨에, 로우 레벨에 해당되는 디피컬티의 인스턴스들을 대상으로 좀 더 길게 초반에 학습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전체적인 트레이닝 이피션시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찾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이 세 개의 컨트리뷰션을 논문의 저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이 중에서 진정으로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사실 컨트리뷰션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기는 합니다. 인풋 랭스 같은 거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 연구가 최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컨트리뷰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 두 번째가 진정한 컨트리뷰션, 세 번째는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새로운 것이니까 이것도 메이저한 급은 아니지만 또 마이너하긴 하지만 하나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메소드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그 커리큘럼 러닝에 대해서 오버뷰를 표시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상단 네모박스에 예시 콜포스가 있고요. 이 주어진 콜포스를 대상으로 미리 정의해 놓은 인풋 랭스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64, 128, 256, 512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64다. 그러면 슈퍼마리오 랜드 블라블라 하는 이 문장을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64 사이즈만큼을 따로 떼서 그걸 샘플로 삼는다는 거죠. 또 똑같은 콜포스를 할지라도 사이즈를 128로 지정을 하게 되면 더 길게, 비교적 더 길게 이제 떼어와서 데이터로 삼게 되고요. 당연히 256이나 512 사이즈에서는 더 길게 샘플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인풋 랭스를 바탕으로 해서 difficulty 레벨을 정한다고 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사이즈가 작을수록 인풋 랭스가 짧을수록 더 쉬운 레벨이고 길면 길수록 더 어려운 레벨이다 라는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줄여서 PLM이라고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보시다시피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쉬운 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그 difficulty 레벨 바이 레벨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래주얼하게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것이 이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오버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 사이즈에 기반해서 인풋 사이즈, 인풋 랭스에 기반을 해가지고 difficulty 레벨을 정해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여기서는 버킷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버킷에다가 데이터를 담아놓고 그거를 해당되는 그 스테이지 혹은 레벨에서 프리트레이닝에 사용한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 데이터를 계속 샘플링 해가지고 모아놓고 또 여기도 128 랭스에 해당되는 것 샘플링해서 모아놓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각각의 그 레벨마다 프리트레이닝 할 때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 같은 사이즈에 그 짧은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긴 사이즈에 비해서 더 쉽다라는 이 아이디어, 이에 기반한 스테이지 1 부분은 이 논문의 진정한 컨트리뷰션으로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굳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또 그만큼 심플하기도 하죠. 반면에 스테이지 2에서는 그래주얼하게 결국에는 레벨을 어느 시점에는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올려줘야 되고 이러한 그 스케줄에 대한 부분은 명백히 그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트레이닝 스케줄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트레이닝 스케줄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스케줄러 펑션 sDiscrete 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sDiscrete 함수는 보시다시피 p라는 함수의 결과물을 입력으로 취하고 있고 k라는 요놈이 일단 given 되어 있는, 주어져 있는 상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스케줄러 펑션 sDiscrete이 인풋으로 두 개를 취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함수 p는 pacing 펑션의 앞글자 p, pacing의 앞글자 p를 따서 이게 pacing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페이싱 펑션의 역할은 어떤 그 학습이 진행되면서 해당되는 그 모델이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어떤 수치값을, 모종의 수치값을 생성해내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러닝을 한다. 하루에 뭐 한 1시간 정도씩 달리기로 했다. 그러면은 시간으로 1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나는 하루에 5km씩 달리기로 했다. 그러면 5km라는 어떤 그 길이를, 거리를, 그러면은 그 최종적인 어떤 조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의 양,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여기서 대문자 t라고 해서 그 학습이 점진적으로 이제 이터레이션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스텝이라고 그러죠. 스텝 총 횟수를 여기서 대문자 t로 표기하고 있고요. 이 대문자 t번만큼의 총 그 스텝 횟수를 앞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때 현재까지 이루어진 스텝 횟수는 소문자 t번이다 라고 지금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얼마만큼 오늘 해야 될 양이 얼마만큼 지금 왔는가를 수치로 0에서 1 사이에 해당되는 값으로 페이싱 펑션이 내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5km 달리기로 했다. 근데 지금까지 1km 달렸어요. 그럼 오늘 할 거에 한 5분의 1 정도 하는 셈이잖아요. 그런 수치값을 내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러닝을 할 때 만약 내가 오늘 5km를 달리고 했는데 처음부터 1km가 될 때까지는 한 8km per hour 정도로 달리고, 그리고 1km에서 2km 사이 구간은 이제 몸이 좀 풀렸을 테니까 한 10km 정도 속도로 달리고, 그렇게 플랜을 짤 수가 있잖아요. 점차 속도를 올려가게. 그럴 수가 있는데, 바로 이 P 값을 통해서는 결국엔 내가 지금 1km 달려왔으면 오늘의 5분의 1만큼 달려왔다라는 것을 이제 결과값으로 준다면, 그때부터는 그럼 이제 레벨을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1km 딱 왔으니까, 오늘 5분의 1만큼 했으니까 그 다음 레벨로 가야 된다라는 그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K입니다. 예를 들어 이 K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에서 1km 사이는 뭐 8km per hour 속도로 달리고, 그리고 1km에서 2km 사이는 뭐로 달리고, 이런 식의 그 플랜이 이 안에 들어있다. 어떤 그 기준이랄까요? 그 0에서 1km 사이, 1에서 2km 사이, 2km에서 3km 사이, 이런 식으로 그 플랜에 해당되는 것이 K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 펑션, 페이싱 펑션과 그리고 a set of threshold, threshold의 set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예시로 따지면 0에서 1km, 1에서 2km 이런 것들이 threshold라고 지금 지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종의 플랜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difficulty level, 현재 T번째 스텝에서의 difficulty level이라는 것을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scheduler 펑션 sDiscret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P 함수, 페이싱 펑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페이싱 펑션들을 이 논문에서는 시도해 봤다라고 되어 있고요. 리니어 펑션, 그리고 루트 펑션, 지오메트릭 펑션, 그리고 스퀘어 펑션을 시도해 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스퀘어 펑션은 이 논문의 저자들이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수식 모양새만 봐도 분명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차이점을 보다 이제 피부로 느끼기 좋은 것은 아무래도 시각화된 결과물이겠죠. 지금 화면 상 하단에 있는 피겨 3을 보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은 트레이닝 스텝 T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로축은 이제 프로그레스 레이트, 그러니까 여기서 람다, 아까 람다가 페이싱 펑션의 결과값이라고 그랬죠. 그 람다 값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람다 값은 0에서 1 사이를 내보내는 것으로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시다시피 색깔별로 이제 보시면 파란색 선, 리니어 페이싱 펑션을 쓰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전 선형으로, 직선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루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확 그 람다 값이 증가를 하고 그 증가폭이 점차 줄어들고, 그리고 이 지오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거의 증가폭이 없다가 뒤로 가면서 갑작스럽게 난이도가 증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 루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대칭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가로축은 트레이닝 스텝이고 세로축은 difficulty level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 sDiscrete 함수의 결과가 difficulty 레벨이라고 했죠. 그러니 지금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트레이닝 스텝이 진행됨에 따라 T가 트레이닝 스텝, 현재 트레이닝 스텝이라고 그랬죠. 트레이닝 스텝이 증가함에 따라서 sDiscrete 함수의 결과물이 어떻게 바뀌어지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가운데 그림은 똑같이 트레이닝 스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sDiscrete 함수의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페이싱 함수의 결과인 람다 값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가 당연히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무상단으로 가면서 증가하는 것은 똑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페이싱 펑션의 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k 값에 의존해서 이 k 값들의 이 플랜, 어떤 이게 threshold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플랜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것들에 의해서 이제 팍팍 이게 이제 레벨이 올라가기, 실제 레벨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게 계단형 형태로 해가지고 레벨이 올라가는 그 어떤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노란색, 그러니까는 루트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 가장 빨리 레벨이 올라가는 것이고, 리니어에 비해서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늦게 올라가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와 지오메트리에게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험입니다. 실험에 사용한 콜포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트레이닝 용도로 사용한 데이터인데요. 위키텍스트2, 위키텍스트 103이 그것이고요. 그리고 태스크 용도로 사용한 데이터셋은 글루 벤치마크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키텍스트2로 만들어진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는 SST2부터 해서 RTE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 해당되는 타스크들만 사용을 하고, 위키텍스트 103으로 만들어진 랭귀지 모델에서는 9개의 모든 그 데이터셋들을 다 사용을 해서 성능 테스트를 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사용한 랭귀지 모델은 러볼타 모델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12개 레이어에 12개 헤드를 가진 걸로 사용했고, 토커나이저는 바이트 레벨 BP 토커나이저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러볼타를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랭귀지 모델링, 줄여서 MLM 알고리즘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커리큘럼 러닝의 파라미터들 중에서 주요한 게 있죠. 바로 difficulty 레벨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둘 것이냐, 얼마나 세세하게 만들 것이냐 했을 때, 인풋 랭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64, 128, 256, 512 해서 총 4단계, 4개 레벨의 difficulty 레벨을 정의를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메인 실험 결과라고 일단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그림들이 이제 4개가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 2개 한꺼번에 보시고 오른쪽 2개 그림을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왼쪽 2개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은 위키텍스트2로 만들어진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트레이닝 스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밸류에이션 로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회색 선은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커리큘럼 러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고, 빨간색 선은 커리큘럼 64, 그리고 노란색 선은 128 버킷에 대한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것들, 그리고 256은 초록색, 512에 해당되는 건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레벨이 64 길이짜리부터 해서 512짜리 그 길이로 내려감에 따라서, 레벨이 더 올라감에 따라서 이밸리에이션 로스가 급속도로 처음에 확 줄어들다가 그 커리큘럼 512로 갔을 때는 거의 최하에 해당되는 수치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도 비슷한 이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의 차이는 배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그 커리큘럼에 해당되는 그 배치, 그 버킷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들의 인풋 랭스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 가장 크게 가능한 맥시멈 어베일러블한 배치 사이즈를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픽스 시켜놓고, 배치 사이즈 픽스 시켜놓고 실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실험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 거는 배치 사이즈를 최대한 더 크게 해가지고 각각의 그 버킷들을 사용할 때 서로 다른 배치 사이즈 써서 진행을 했다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픽스 시켜놓은 배치 사이즈 가지고 진행을 한 건데,
약간의 양태가 다를지언정 결과적으로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커리큘럼 러닝을 사용을 했을 때 훨씬 급속도로 빨리 컨버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두 개도 이 방금 설명드린 그림과 비슷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위키텍스 103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키텍스 103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이 된 랭귀지 모델로 얻어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테이블 1과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에 의해서 진행이 됐을 때의 트레이닝에 걸린 총 시간과 그리고 커리큘럼 러닝에 의해서 진행이 됐을 때의 총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맨 아래쪽에 총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진행이 됐을 때 컨버전스에 걸린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략 5시간 52분 정도, 28분 정도 걸렸는데 커리큘럼 러닝에서는 4시간 37분 걸렸으니까 많이 단축이 된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험 결과에서 가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죠. 커리큘럼 러닝을 사용을 했을 때는 훨씬 컨버지가 빨리 되고 있다. 지금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실험 결과와 같은 경우에는 페이싱 펑션들 중에서 리니어 페이싱 펑션을 사용을 했을 때의 결과가 되겠고요. 여러가지 페이싱 펑션들을 비교해준 실험 결과가 테이블 7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CL은 커리큘럼 러닝을 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BS는 베이비 스텝스이고 스몰 P는 페이션스 수치를 나타내는데, 페이션스 수치라 함은 얼리 스타핑을 스케줄링에서 얼리 스타핑을 적용을 할 때 얼리 스타핑을 하기 전까지 최소한 보장이 되는 트레이닝 스텝 횟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루트, 지오메트릭, 마지막으로 스퀘어까지 해서 성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글로 벤치마크에 해당되는 타스크들 말고도 스쿼드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는 스퀘어 페이싱 펑션을 썼을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테이블 6과 같은 경우에는 각 스케줄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각 페이싱 펑션별로 해가지고 트레이닝 타임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베이스라인은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베이비 스텝스는 스케줄러 펑션, 그러니까 페이싱 펑션들 간의 비교를 해보시면 리니어나 루트에 비해서 지오메트릭과 스퀘어가 훨씬 빠르게 컨버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지오메트릭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스퀘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무엇을 서포트하고 있는 것이냐면, 앞에서 컨트리뷰션 중에 세 번째 다시 한번 봅시다. Longer training time with a lower difficulty level. 그러니까는 좀 더 쉬워 보이는 difficulty 레벨이 낮은 것에 해당되는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초반에 학습을 해주게 되면은 overall training efficiency를 더 증대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서포트를 지금 이 실험 결과에서 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봤을 때 이 각각의 페이싱 펑션들에 대해서 비교를 한 요 그림상에서 보시면 지오메트릭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쉬운 레벨을 학습을 시키는 놈이거든요. 그 다음이 스퀘어고, 그 다음이 리니어고, 그 다음이 루트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실제로 학습에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더 오래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학습에 더 빠르기만 하다고 무조건 다 능사가 아니죠. 학습 컨버전스가 빨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너럴라이제이션 파워가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앞장 슬라이드, 그러니까 테이블 7에서 보여준 이 성능을 통해서 얼마나 또 성능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퀘어에 가려지기는 했지만 지오메트릭 같은 경우에도 다른 페이싱 펑션에 비해서는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국엔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지오메트릭이나 스퀘어 패싱 펑션과 같이 초반에 더 쉬운 놈들을 대상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학습을 시키는 이 방식들이 그렇지 않은 패싱 펑션들에 비해서 더 컨버전스를 빠르게, 즉 efficient하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계속 그 쉬운 놈들만 한도 끝도 없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학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제너레이션 파워 부분에서는 약간의 루즈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적정한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스퀘어 패싱 펑션이 바로 그 지점을 제공해주는 함수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은 분명히 굉장히 심플하긴 하지만 미닝풀하지 않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의미 있는 어프로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실험이 많이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시간상 그 모든 실험 결과들을 다 리포트 하지는 않았고요. 굉장히 많은 에이빌레이션 테스트들이 수행이 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리미테이션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논문이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 이유는 인풋 랭스 하나만 가지고 디피컬티 레벨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의 성격을 잘 반영해가지고 디피컬티 레벨을 정의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인풋 랭스만 고려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동일한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동일한 문장이니까 이제 길이가 만약에 엄청 긴 문장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논문과 같은 경우에는 길이만 엄청 길어도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라고 그것을 볼 거잖아요. 그런데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으로 이 논문에서는 마스크 랭귀지 머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랜덤하게 선택된 그 토큰들에 대해서 마스킹을 수행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마스킹된 그 토큰들이 어떤 토큰이냐에 따라서 그 프리딕션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슈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즉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